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우리 강산을 그리다, 우리 풍속을 만나다. 우리 강산 하니까 겸재의 진경현수화가 나오겠죠. 겸재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강산. 겸재 정선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대표적 화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정선에 대한 작품을 골라주면 되죠. 1번 계속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강세왕의 그림이죠. 영통골 입구도. 2번은 좀 잘 마주치지 않는 그림이죠.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뭐 이렇게 그냥 나무만 좀 심어져 있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중인의 시사 모임이다. 문학 동아리 같은 거라고 했죠. 해가지고 뭐 송석원이라는 곳이래요. 이게 송석원 시사 야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 것은 그냥 김홍도 그림이다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김홍도나 뭐 신윤복, 김득신 이런 인물들의 작품들은 눈에 좀 익혀놔야죠. 뭐가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모여 있다. 반복돼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3번 뭐 유명한 거죠. 정선의 인왕채색도 해서 3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4번도 유명한 그림이죠. 조선 전기에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그린 몽유도원도가 되겠습니다. 5번도 좀 생소한 그림이죠. 정수영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랐던 그림입니다. 정조 때 그려졌다고 하고요. 뭐 한임 장명 승도권이라고 뭐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조 때 그려졌다. 눈에 익혀두자. 정답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림 문제는 뭐 너무나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가 되고 점수가 좀 낮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회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신윤복이 되죠.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풍속화 신윤복이가 그린 미인도인가요? 맞아요. 신윤복은 그림 외에도 양반들의 풍요와 남녀 사이의 애정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신윤복의 그림을 찾는 거죠. 역시나 너무 쉽기 때문에 1점입니다. 1번 하게 되면 김홍도 그림이죠. 김홍도의 씨름도가 되고 이건 조선 전기에 강희안이가 그린 고사관수도가 됩니다. 3번이 이제 김덕신이 그린 파적도가 되죠. 4번 월화정인 밤중에 담벼락에서 썸 타는 남녀를 그린 신윤복의 그림으로 정답이 됩니다. 5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혹은 영통동구도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뭐 원근감이 원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윤복.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화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조선시대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 변승업은 사역원 소속의 역관으로 큰 부자가 됐다. 역관들이 속한 신분을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뭐 의관, 천문관, 율관들도 포함되었어. 중인에 대한 설명이죠. 조선 때 가면은 신분을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검에선 다루지 않는데 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천제입니다. 양천제 해가지고 양인 아니면 천민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양인은 이제 구격 부담이 원칙이죠. 천민은 구격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노비가 이쪽에 속하는 거고요. 양인은 양반이나 중인 그리고 상민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뭐 양천제이지만 실제로는 양중상천이다. 이렇게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인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중인 하게 되면 우리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는 뭐 중인도 서울과 같이 신분 상승 운동을 했다. 철종 때 이제 대규모로 막 소청 운동을 해요. 그때까지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보이는 게 중인이고요. 그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주면 되죠. 1번 수속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노비에 대한 설명이죠. 노비 중에서도 이제 공노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노비 하면은 이제 공노비하고 사노비가 있게 되는데 공노비도 안에서 사는 노비, 뭐 입영노비라고 하고 밖에서 사는 거는 뭐 납공노비라고 하는데 사노비도 안에서 같이 사는 거 솔거노비라고 하고 뭐 밖에 따로 산다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노비 문제가 자세하게 하는 검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관청했다 지금 신공을 바치니까 공노비가 되죠. 공노비 중에서도 이제 납공노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 외거노비가 좀 다수에 속합니다. 이들은 이제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거죠. 이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뭐 노비에 대한 설명이죠. 노비도 이제 노가 남자고 비가 여자예요. 근데 그냥 묶어서 노비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3번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아니죠. 양인에 속하면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천민의 경우에도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는 뭐 과거 응시를 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양인에 속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민 그랬잖아요. 농민도 여기 들어가요. 농민이나 뭐 상인, 수공업자
다 여기 들어가고, 이제 신랑역천도 여기 들어갑니다. 신랑역천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는데, 고려에서 이제 하층민이었던 집단을 이제 여기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역의 의무를 지게 해가지고 재정적인 확보 문제를 염두를 해 둔 거죠. 그래서 신랑역천은 좀 이렇게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일들을 한 그런 부류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죠. 4번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장례원 하게 되면 노비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노비 관련 소송이라든지. 조선에는 노비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려나 삼국시대에 비해서 노비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조선이 계속 가면서도 뭐 일천즉천 이런 것도, 이런 거를 근데 한능검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능검에서 필요한 정도, 장례원에서 노비를 전담하는 그런 관청이었다. 노비 관련 소송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5번 조선 후기에 시사를 조직해 위안문화 활동을 하였다. 우리 맨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선지죠. 중인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시사를 조직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을 뭐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갈 내용이지 그렇게 암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어제 송파장에서 산대놀이가 나왔네요. 탈을 쓴 놀이꾼들의 춤과 소리가 신명이 나더군. 뭐 산대놀이라든가 산대놀이에 들어가 있는 탈춤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민중이 향유를 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죠.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나도 봤네. 송파나루를 순시하던 수어청 병사들. 그러면 훈어 총수금 중에서 수어청이 있잖아요. 남한산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다. 최소한 인조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를 한번 골라봐요. 1번 담배 변화 상품 작물. 조선 후기에 옳은 설명이죠. 경기 지역에 하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야, 이건 너무한 내용이죠. 고려 말에 과전법이 실시돼서 조선 때는 과직 관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번 국경지대에 개시와 후시가 이루어졌다.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인데 밀수. 4번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죠. 농가 집성도 기억에 두자. 효종 때 신속이 있었다. 5번 설점수세제 하면은 뭐 조선 후기죠. 민간의 관상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해서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조선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또 그림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 부분이 그렇게 막 재미있지는 않네요. 제 그림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 뭐 클림트나 뭐 알폰스 모아 같은 화가들을 저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한국사에 나온 그림들은 재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꼭 다 맞아야죠.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땡땡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럼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중일 때 사제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뭐 그냥 4번이죠. 세안도가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렇게 그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가 각도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세안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1번 보면 뭐예요? 정선의 인왕채색도가 되죠. 뭐 바위산은 붓으로 그리고 흑산은 묵으로 그렸다라고 하고 있고, 2번은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뭐 영통동구도라고 하고 있어요. 원근법이 살아있다. 3번은 15세기 조선 전기의 안견이 그린 봉유도원도가 되고요. 5번 달밤에 벽 옆에서 썸 타는 남자 여자를 그린 우리 신윤복의 그림이 됩니다. 월화정인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선을 마치고요. 근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가 이제 연도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짧잖아요. 1863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도 좀 자세하게 한다 면 광복 이전까지 해도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을 하는 거라서 안에서 이제 인과관계나 선호관계가 딱 이렇게 짜여 있어요. 짜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연도 암기한다고 해서 뭐 좀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암기가 훨씬 잘 됩니다. 인과관계나 선호관계가 딱 짜 있어서 뭐 A를 했기 때문에 B가 딱 일어나고 B를 했기 때문에 C가 일어나고 이런 관계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푸니까 거의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대5도 아니고 5.5대5도 아니고 지금 이게 113강인가? 이렇게 되는데 끝에 이제 좀 섞여 나오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 하면은 근현대사인데 이제 정근대사하고 구별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한능검은. 그까지 생각하면 한 120 가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무리 봐도 뭐 6대 4에 가깝게 표시가 그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보다는 전근대사가 좀 비중이 더 높은 것 같고, 근현대사 중에서도 이제 현대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냥 사건하고 연도만 외우게 되면 끝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생각을 한다면 흥선대원군부터 광복 이전까지가 생각보다 이게 비중이 한능검에서는 좀 너무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사에 더 비중을 두자. 이쪽이 너무 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근현대사에 들어가 봐요.